자, 여러분, 저는 지금 2024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고 있는 차 옆에 와 있습니다. 바로 볼보 EX30인데요. 컴팩트 SUV라는 점이 저를 되게 들뜨게 합니다. 일단 작은 차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는데요. 젊고 산뜻하고 경쾌하게 달릴 수 있고요. 미학적인 관점에서도 예쁜 점을 너무 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볼보가 최초로 만드는 장르라는 점도 이 차의 매력을 배가시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차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볼보의 인테리어가 정말 매력적이라는 걸 들어와 보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EX30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새로운 재질이나 디자인 언어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오늘은 딱 한 가지에만 좀 포커스를 맞춰보죠. 바로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볼보가 바우에셀 루킨스와 같이 만든 오디오 시스템으로 순정 오디오 시스템 시장을 완전 평정한 거 알고 계시죠? 또 하나 잘하는 게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볼보와 하만 카돈의 협업도 정말 빛나는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EX30은 그마저도 새롭게 진화했어요. 이 앞에 보시면 이 전체적인 디자인 언어와 너무 잘 어울리는 사운드바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로 좀 미뤄두고요. 일단 바로 처음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가 오디오 시스템을 평가할 때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막 이렇게 오디오 전문가, 하이파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주파수나 이런 걸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일단 들었을 때 즐길 만한 소리를 들려주는가 정말 중요할 거고요. 평소에 듣던 사운드 시스템으로부터 못 듣던 소리를 이 사운드 시스템이 새롭게 들려주는가 두 번째 기준이고요. 세 번째 기준은 늘 듣던 소리를 새로운 질감으로 들려주는가, 그리고 네 번째 기준은 오랫동안 플레이해도 귀가 피곤하지 않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 네 가지를 충족시키는 사운드 시스템은 정말 훌륭한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곡은 2023년을 평정한 K-POP 걸그룹이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빌보드 프로그램 순위한 것 같은데 뉴진스의 디토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디토라는 곡은 그냥 흔히 얘기하는 걸그룹 노래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운드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진짜 미니멀한 일렉트로닉하고요. 그 위에 이 5명의 보컬이 얹어졌을 때 이 미니멀한 비트를 얼마나 살려주는가, 그 디테일을 얼마나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보컬들이 또 얼마나 분리가 되어서 잘 들리는가, 이게 또 감상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비트를 잘 들어보시면 이 곡의 또 다른 쾌감을 느껴보실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여기서 나는 소리를 우리가 영상으로 수음을 하고 다시 인코딩한 다음에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게 전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만 카돈 사운드 시스템의 장점은 뭐냐 하면요, 되게 젊은 세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가 진짜 힘있게 울리고 있어요. 이 공간을 꽉 채우는 베이스가 일단 밑으로 쫙 깔리면서 그 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니멀한 비트들이 정말 생생하게 뛰어노는 게 느껴지네요. 보통 우리가 에어팟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그 이어폰으로 들었을 때보다 소리가 위아래로 레이어가 확 넓어진 느낌입니다. 재밌는데 다음 곡 바로 이어서 들어볼게요. 정국의 Standing Next to You인데요. 이게 사운드가 되게 좋습니다. 장르는 레트로 펑크인데 매끈하게 만진 사운드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밑에 깔려있는 공간감이랑 정국의 보컬이 얼마나 살아있느냐를 좀 중점적으로 들어볼 생각이에요. 여기서부터 들어야 돼. 약간 소름이 돋는다.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컬을 들을 때 사실 숨소리가 들렸을 때 느껴지는 전율 같은 게 있거든요. 보통 발라드 가수들이 레코딩을 할 때 숨소리까지 디렉팅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지금 마지막에 옛날 마이클 잭슨처럼 막 이렇게 추임새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공간감이랑 같이 묻어나네요. 뮤직비디오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약간 빅밴드 편성의 무대처럼 연출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 안에서 서라운드를 계속 조절을 할 수 있는데 퀀텀 로직 서라운드를 낮은, 중간, 높음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데 아까 높음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중간으로 바꾸니까 사운드가 쫙 쪼여지면서 앞에 전국이 서 있는 게 조금 느껴지네요. 이번 곡은 로제의 온더그라운드입니다. 이것도 사운드 디렉팅이 진짜 너무 매끈하게 잘 된 곡이어서 보컬의 질감이랑 뒤에 일렉트로니카 사운드가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위주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강한 베이스 일렉트로닉 사운드들이 밑에 깔려 있거든요. 자, 설정에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퀀텀 로직 서라운드 시스템을 없앨 수도 있고 낮음, 중간, 높음으로 설정을 일단 할 수 있고요. 이퀄라이저도 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EQ 프리셋이 다이나믹, 부드러움, 음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의는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퀀텀 로직 서라운드도 조금씩 만지면서 들어봤는데 이게 음원마다 차이가 되게 큽니다, 여러분. 어떤 거는 이 서라운드 시스템을 껐을 때 스튜디오 레코딩에 의도된 그 상태 그대로를 들을 수 있고요. 근데 이 로제 온더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걸 높였을 때 역시 공간감이 확 벌어지면서 이 보컬의 질감이랑 음절과 음절 사이의 그런 여백 같은 그런 게 들리고요. 되게 센 베이스도 그대로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확실히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은 볼보랑 만났을 때 되게 알이 단단한 사운드를 내줍니다. 자, 지금까지 차트를 점령했던 K-POP 3곡을 들어봤는데요. 익숙한 노래를 들었을 때 새로운 시스템을 만나면 새롭게 들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오디오 시스템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건데 보통 이런 재미는 뭐랄까요? 이 하이파이 시스템을 갖췄을 때 혹은 내가 세팅을 되게 섬세하게 했을 때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볼보 EX30에 적용이 되어 있는 이 하만카돈 사운드바를 통해서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정도의 어떤 차별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일단 되게 놀라운 점입니다. 이 곡은 사실은 사운드 시스템 입장에서는 되게 가혹한 곡입니다. 사운드 장인인데요. 윤상의 20주년 기념 앨범에서 결국 흔해 빠진 사랑 얘기를 골라봤는데요. 이 곡은 생전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윤상 씨가 만든 소리의 레이어드를 느껴보시는 게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첼로랑 일렉트로니카 사운드가 어떻게 어울리는지, 그리고 거기에 윤상의 그 담담한 보컬이 어떻게 얹어지는지를 같이 들어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좋다. 아, 좋다. 이 소리 다 분리된 거 지금 느껴지십니까? 보컬이랑 악기들 소리, 그 다음에 비트가 얼마나 세게 잘 들리는지, 그리고 이 사운드 저 뒤에 일렉기타 소리가 들리거든요. 띠링띠링 하는 띠링. 그게 저 뒤에서 들리네요. 오, 제가 이게 지금 되게 라이브하게 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한 게 아니고 저도 지금 이 사운드를 처음 듣는 거라서 감정이 좀 고조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긴 합니다. 이번 곡은 보컬을 듣고 싶어서 제가 고른 곡인데요.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라는 노래입니다. 맑고 쨍한 소리는 사실은 맑고 쨍한 소리 나름의 지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때 좀 선별하기가 좀 용이하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소라 씨의 목소리는 너무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깊기 때문에 어떻게 재생이 될지 너무 궁금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좋다고 얘기한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이소라 씨가 노래할 때 살짝 코가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어떤 발음에서 그게 정확하게 들리네요. 가수가 노래를 할 때 입모양이 연상되는 사운드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하만카돈 사운드바에서
이소라 씨가 부르는 입모양이 약간 연상이 되네요. 그러니까 입모양이 연상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입을 통해서 들고 나는 공기의 흐름, 그리고 공기가 내는 소리, 그런 게 연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까 듣다가 이 퀀텀 로직 서라운드 시스템을 껐거든요. 근데 끈 이유가 높음으로 시작했을 때는 되게 넓은 무대에서 이 가수의 노래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걸 끄니까 개인 무대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되게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거의 울림이 없는 마이크를 가지고 노래하는 가수의 노래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 들을 곡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래퍼의 곡인데요. 여피팅이라는 노래입니다. PH1의 곡이고요. 사실 힙합이라 그러면 되게 비트가 세고 뭔가 강렬한 어떤 소리를 기대하시지만 제가 이 노래를 특히 좋아하는 이유는 PH1의 목소리 때문이기도 합니다. 카랑카랑하고 맑고 옥구슬 흘러가는 것 같은 소리로 랩을 하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지적인 래퍼이기 때문에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EX30에 적용이 되어 있는 이 하만카돈 사운드바에 대해서 딱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베이스가 어마어마하다. 지금 이 사운드바 뒤에 170mm 우퍼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오른쪽에 200mm짜리 우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퍼가 뭐 큰 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저역대가 되게 믿을만하게 멋있는 소리가 난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걸 얼마나 생기 있게 살리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뭉개지지 않는 소리로 되게 파워풀한 소리를 내주네요. 1040W의 앰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뭉개지지 않고 강하게 스트레스풀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목소리가 살아있네요. 그 얘기는 분리가 되게 잘 돼 있다는 뜻이고, 사운드바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보통은 뭐 트위터, 중음 트위터, 고음 트위터, 뭐 우퍼 이런 게 다 분리가 되어 있어야 기본적으로 공간이 꽉 차는 거 아니냐라고 전통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거를 깔끔하게 다 해결해서 넣은 게 바로 이 사운드바 기술의 핵심입니다. 지금 들어보니 역시나 믿을 만한 소리를 들려주네요. 아마 이 소리 현장에서 들으실 수 있다면 아마 반하실 거예요. 제가 90년대 빅비트 테크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신나는 일렉트로니카를 들어봤으니까 조금 더 하드하게 한번 가볼게요. 이런 곡은 서라운드랑 이퀄라이저를 가지고 어떻게 노는지를 조금씩 가늠해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오디오를 만지는 재미입니다, 여러분. 오디오 시스템을 우리가 처음 접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사운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골격이 있을 거고요. 그 위에 어떻게 살을 붙이고 어떻게 움직이게 할 거냐는 사실 오너의 취향과 재량입니다. 근데 퀀텀 로직 서라운드 시스템이 있고 기본적으로 3개의 이퀄라이저 프리셋을 제공하고 내 마음대로 만질 수 있는 세팅까지 있다. 그러면 너무 훌륭한 장난감이죠. 취향을 가다듬을 수 있는 영역으로 넘어가는 건데 기본적으로 뼈대가 좋네요.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가보고 싶은데요. 약간 클래식한 쪽, 재즈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연주 쪽으로 넘어가 볼 겁니다. 제가 진짜 집중이 안 될 때 이렇게 막 책을 막 빨리 마감해야 되는데 미치겠을 때 저를 살렸던 노래들이기도 해요. 첫 번째 앨범은 키스 자렛의 퀄런 콘서트인데요. 1975년에 라이브로 했던 음원이고요. 이 곡을 제가 고른 이유는 기본적으로 무대에 피아노 하나만 올려져 있는 세팅이고요. 러닝타임을 다 놀라운 힘으로 끌어가는 그런 음원이고 아마 이 팬들도 진짜 많으실 거예요. 6분 조금 넘어가면 연주자의 육성이 들리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피아노를 두드리면서 비트를 넣는 그 파트가 있습니다. 피아노 소리 외에 이런 소리들이 이 공간감에 어떻게 묻어나는지를 좀 보시면 이 사운드 시스템의 실력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들어볼게요. 뒤에 그러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요. 퀀텀 로직 서라운드를
끈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좀 덜 들린다 싶었어요. 덜 들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피아노를 때리면 그 소리가 공간에서 울릴 거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을 꺼놓으면 아무래도 음장감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단 조금 덜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높음으로 했더니 완전히 장악하네요. 이번 곡은 완전히 교향곡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곡가고 지휘자고 오케스트라고 악장이에요.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한 베를린 필이 연주한 베토벤 교향곡 7번입니다. 4악장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연주자들이 몇 명 있어서 적어도 1년에 한 4-5번 정도는 공연장에 가서 연주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이나 롯데 콘서트홀에서 이런 교향곡이나 협주곡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대충 알거든요. 공연장에서 들었을 때 내가 들었던 거랑 얼추 비슷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그 느낌이 들어. 그러면 좋은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되게 현장의 소리를 살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특히 교향곡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편성을 다 살려야 되고 소리들이 다 분리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디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를 위치를 또 가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충족시켰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소리들이 다 뭉개져서 내 귀에 피곤하게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4악장이 8분 7초 정도 되는데요. 피곤하면 이 8분 7초를 다 못 듣습니다. 그리고 악기들이 다 뭉개져 있어도 못 들어요. 이거는 지금 감상의 영역으로 좀 넘어간 사운드 시스템이네요. 이번 곡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아니스트죠. 김선욱 씨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앨범 중에서 21번 발트슈타인입니다. 일 악장을 들려드릴 건데 피아노의 타격감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음장감까지 살릴 수 있다면 이것은 좋은 시스템이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네요. 이런 음원들을 녹음할 때는 실제로 비어있는, 그러니까 소리가 잘 살아있는 공간에 피아노를 놓고 수음을 합니다. 그래서 사운드 시스템을 껐다가 높였다가 이걸 반복하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끄면은 피아노 건반 하나하나 소리가 선명해지죠. 그 나름의 또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만 높였을 때 이 공간감이 살아나는 그 재미도 상당하네요. 생각보다 훨씬 괜찮아서 저는 지금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클래식까지 이렇게 잘 살리면 약간 반칙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이어폰이나 스피커로 들어도 협주곡이나 교향곡이나 피아노 솔로를 못 살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히려 팝이나 락이나 힙합 같은 경우는 잘 살려주는 시스템이 여기까지는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하만카돈 시스템은 그 갈증을 좀 풀어주네요. 지금까지 좀 상대적으로 작은 차에 들어가는 하만카돈 시스템은 확실히 음원도 좀 젊은 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가요를 들었을 땐 너무 재밌는데 뭐 재즈나 클래식을 들었을 때 심심해진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시스템은 그렇지 않네요. 너무 흥미로운 시스템이다. 이거는 오디오 시스템을 샀는데 자동차가 딸려온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놀라운 사실을 지금 공개할 건데 지금까지 저희가 들었던 모든 음원의 볼륨이 최대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볼륨을 최대로 키웠는데 10여 곡의 노래를 장르별로 들었을 때 귀가 지치지 않는다. 오히려 더 흥미로운 소리를 들려준다. 이게 사실은 제일 놀라운 점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는가? 듣던 소리가 더 흥미로워지는가? 오래 들어도 피곤하지 않은가? 놀라운 균형감으로 충족시키는 시스템이네요. 자, 그렇다면 볼보는 왜 사운드바를 넣었을까요? 지금 일단 인테리어에서 보시면요, 스피커의 존재감이 전혀 시끄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래퍼라운드 느낌이 있는데요, 이만큼의 크래시 패드 레이어 위에 하나의 프레임이 있는데 그 프레임 안에 스피커가 그냥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인테리어에 묻어있는 스피커가 그 안에 5개의 유닛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80mm 미디 트위터가 중앙 스피커로 들어가 있고 100mm 중음역대 스피커가 2개, 19mm 소프트돔 트위터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저 안쪽에 170mm짜리 우퍼가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에 전 음역을 커버하는 125mm짜리 스피커가 2개가 있고요. 트렁크 오른쪽에 200mm짜리 서브우퍼가 1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울트라 트림 기준이에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재원 수치가 아닙니다. 이렇게 제각각의 역할을 하는 유닛들이 전혀 티나지 않게 들어가 있다는 게 사실은 이 사운드바의 핵심이에요. 미래 자동차는 전기 파워트레인을 쓴다, 그래서 뭐 친환경적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사실 오너 입장에서 이 자동차라는 물성을 내 라이프스타일로, 일상으로 가지고 왔을 때 가장 좋은 건 이 실내가 리빙 스페이스에 가까워지는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고 오래 타도 질리지 않고 눈이 시끄럽지 않고 장시간 운전을 해도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로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사운드바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그런 지점에 있는 거예요. 또 몇 가지 놀라운 기술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퀀텀 로직 서라운드 기술이 들어가 있고, 이건 뭐 음장감을 살려주는 기술이고요. VNC라고 해서 Vehicle Noise Compensation입니다. 차가 당연히 도로 위에서 굴러갈 때 나는 그런 소리들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서 최적의 음향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보정을 해주는 그런 기술이고요. 제일 놀라운 건 디렉트 유니존이라는 기술인데, 이 기술은 스피커가 내는 주파수를 그 공간에 최적화해주는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이게 스웨덴 회사가 만든 소프트웨어인데, 볼보가 그 라이센스를 최초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XC90의 바우엔신 윌킨스에도 적용을 했어요. 물론 스웨덴의 그 명소의 음장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어떤 음원을 재생했을 때 이 EX30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공간감에 최적화된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다,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미래 자동차는 정말 숨가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은 조금 별개로 치고요. 다분히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점은 미래 자동차의 인테리어가 거주 공간에 점점 더 흡사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일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얼마나 편하게 앉을 수 있는가, 얼마나 마음을 놓을 수 있는가, 그리고 즐길 거리가 얼마나 많은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같은 맥락에서 오디오 시스템의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EX30이 들려주는 하만카돈 사운드바의 소리를 들어보니까요, 역시 이 시장을 제패할 수 있는 어떤 잠재력과 힘이 너무 많이 느껴지고 즐길 거리가 정말 많아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EX30을 인수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오너가 될 계획이 있으실 분들은 이 사운드바의 존재를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지 지금부터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팍 정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